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정상 복귀 희망은 9명으로 경기를 치르고 니콜라스 잭슨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해 첼시에게 홈에서 4대1로 패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짧은 첼시 재임 기간 중 가장 큰 승리를 거둔 포체티노 감독의 토트넘전은 승리로 끝났지만 VAR 판정, 불안한 경기 운영, 실점 허용 등 정신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무패 행진을 달리던 토트넘은 6분 만에 쿨루세프스키의 슈팅으로 앞서 나갔고 몇 분 뒤 손흥민의 두 번째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센터백 로메로는 콜 파머에게 페널티킥을 내준 위험한 태클로 판독 후 퇴장당했고 토트넘은 하프타임 전에 반대 벤과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을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데스티니 우도기는 후반 10분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했습니다. 리그 첫 패배의 토트넘은 11경기에서 승점 26점을 기록하며 챔피언 맨시티의 1점 뒤진 2위에 머물렀습니다. 포체코글루 감독은 경기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판독관보다는 주심과 라인맨이 중요한 판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경기의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 후 분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과에는 실망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확인했습니다. VAR 판정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즐길지 모르지만 저는 차라리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제가 자라온 방식입니다. 심판의 권위가 끊임없이 약화되는 것이 바로 이 게임의 미래입니다. 그들은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마일 떨어진 TV 화면을 가진 누군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는 말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구식입니다. 게임의 상당 부분이 통제 불능인 것 같아서 게임을 분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캐러건은 포체코글루가 놀라운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다면 시즌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시작을 보면 그들의 목표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좋은 징조입니다. 지금 토트넘 서포터들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유럽 축구가 아닌 토트넘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다니엘 스터리지가 브렌단 로저스 감독 밑에서 리버풀과 함께 리그 우승을 거의 확정지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은 유럽 축구가 없는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했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스터가 유럽 축구 없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큰 충격이었고 물론 이번 시즌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 가까이 축구를 봐왔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오늘 경기가 내가 본 최고의 즐거운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티켓이 팔리는 이유이며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인 이유입니다. 긴 시즌입니다. 분명 아주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 흥분해서 리그에서 우승할 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작이 좋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월에 몇 가지 보강이 타이틀 도전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반이라 너무 흥분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에서는 졌지만 손흥민 평가는 좋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듯 움직였고 특히 우도기의 퇴장 이후에는 때때로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2대0을 만들기 위한 그의 멋진 마무리는 부분적인 오프사이드로 인해 불운하게도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대1 상황에서 득점할 뻔했지만 로버트 산체스가 멋진 선방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2대0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골은 이날 밤 배제된 5골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 내내 고립된 것은 당연합니다. 11대 11에서는 위험합니다. 후반 94분 동점골을 터뜨려 2대1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 막혔고 첼시가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골대에 공을 넣었지만 라인맨과 VAR이 오프사이드라고 판정했습니다. 최전방에서 고마운 역할로 양말을 벗고 뛰었습니다. 후반 막판 큰 기회를 산체스가 막아냈습니다.
전반 초반 첼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득점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었습니다. 후반 막판 동점골을 넣을 뻔했지만 산체스의 선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팬들은 경기에서 졌지만 재미있었고 감독에 만족해합니다. 오랜만에 본 게임 중 가장 재미있는 게임인 동시에 최악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로메로와 우도기가 퇴장당하지 않았고 반데벤과 메디슨이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을 중간에 바꾸지 않았더라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 경기를 중립으로 시청했습니다. 내가 본 최악의 해트트릭을 한 다음 그는 골이 아니었을 때처럼 또 다른 슛을 날려버렸습니다. 스카이의 게리 네빌은 9명을 때린 후 첼시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평소처럼 출전한 후 악취가 나는 무드릭을 칭찬했습니다. 거품이 정말 잘 터졌어요. 적어도 토트넘은 23-24 시즌 최장기간 무패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저는 이번 시즌 토트넘을 정말 좋아했고 그들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맨시티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몇 끔찍한 태클이 경기를 망쳤고 토트넘은 20분 만에 9명으로 줄어들었어야 했습니다. 첼시는 정당한 보상과 정의를 얻었습니다. 9명의 선수로 첼시의 모든 것을 던지고 추가 시간에 거의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리버풀은 9명일 때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포체코글루의 팬은 분명합니다. 경기 후 인터뷰와 인터뷰어가 아르테타 스타일의 멘붕을 유도하는 와중에도 패배의 책임을 심판 탓으로 돌리지 않는 그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보여준 마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4대1로 졌는데도 팀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이번이 첫 패배이고 선수단은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경기.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 감독의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비참한 아르테타와 비교하고 대조해보세요. 잘했어, 친구. 저는 맨시티 팬이지만 이곳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우. 4대1은 경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매우 잘했고 실제로 돌파골을 기대하기보다는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토트넘 팬들이 기뻐했을 신선한 접근 방식입니다. 한편 첼시는 오늘 아침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훌륭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